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최종 정리, 이제 오늘부터, 먼저 상법부터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민사법 들어가는데, 매년, 이제 세 번째인가요? 이제 올해가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최종 정리.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 좀 얇았었는데, 계속 판례들이 나오니까 양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것만 가지고 당연히 뭐 100%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요 정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다가,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 가져간다 하는 용도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것만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더니 여기서 안 나왔더라.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당연히 뭐 여기서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민사육회, 민사선법 사회니까 그 기간에 민법을 한번 다 본다. 민사선법을 다 본다. 그런, 시간을 갖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 안 되고 그럴 때, 일요일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루에 다 봤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올해 판례 맨 뒤에 빼고, 그것까지 뭐 다 해서 한 250페이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다지만은 하루에 그냥 쭉 한번 스킵을 해서 자신감을 갖게.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스킵을 하면 기본서도 빨리 한번 스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매년 처음에는 이걸 좀 민법을 한 4회하고 민소법 2회하고 막 그랬다가 작년에는 5회, 3회하고 올해는 6회, 4회인데 자꾸 늘어나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항상 보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보강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하는 말, 뭐 내가 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좀 빠른 시간에 빨리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책 기본서 봤던 거를 옆에 놓고 같이 확인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판례까지 맨 뒤에 그다음에 개정법하고 이렇게 다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2014년하고 15년 중에 중요한 거는 본문으로 흡수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차 옆에다 그 판례 번호를 해놨으니까 그런 게 특히 여러분들 지금 하는 책에 없는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중복이 되니까 같이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암기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하루에 한번 빨리 해보세요. 하루에 쭉 그냥 다 보는 걸로. 그냥 알던 모르던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시험 들어갈 때요. 수요일날 하루 쉬잖아요. 그럴 때 꼭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서도 하루 쭉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좀 작년에 비해서 양이 많아진 거는 올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도 하고 판례들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또 너무 많아지면 안 되고, 그런 그 한계에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은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맨 뒤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전부 추심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정리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212페이지 부분에, 그래서 그거하고 가압류 가처분 뭐 해가지고 하여튼 민사법 다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부터죠. 2페이지부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6회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총, 최총, 최강, 물권, 친상, 그죠? 그럼 하루에 한 과목씩 떼야 돼요. 지금 하루에 한 과목씩.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은 이제 2015년 판례하고 뭐 부속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부 추심 그런 빠진 걸 보충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민총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하루에 40페이지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는, 좀 스킵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또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한지 또 꽤 오래됐잖아요. 8월, 9월에 마치고 한 2달. 저도 그때 마치고 2달 만에 이제 강의를 거의 딱 2달 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 다른 법이, 그죠? 형사법, 공법 다 잘했으리라
믿고, 그죠? 다시 이제 민사법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거 가지고 자기 기본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물론 처음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초능력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업이다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 빼고 하여튼 10시간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저 공부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6일 안에 민법을 한번 맞춰보겠다. 이런 각오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2페이지 1번부터요. 그래서 이제 종종 구성원, 이게 올해죠. 올해 사법시험 기출문제로서 이거 여러분들이 진모에서도 보고 그랬을 텐데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종종 구성원 자격 성년 남자만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상실 여부와 소급표를 인정 여부 보충에 대해서 논하라는데 그 논점만 체크를 해보세요. 관습법은 요건이 뭐예요? 관습법 성립되려면. 그러니까 사회 일정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을 얻고 헌법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합치됐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효력 상실되는 것은 그 법적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는 거. 그거 암기 좀 딱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게 되면은 2번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 관습법 효력에서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를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현재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소멸됐다. 그래서 헌법의 양성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소멸됐다. 이렇게 판시가 나왔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 2번이요. 효력이 상실되고 소급표가 있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장래호만 있지만 당해 사건 한도 내에서만, 그죠? 당해 사건 한도 내에서는 소급표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효력 상실되면 뭐에 보충되냐. 민법 1조에서 관습법에 순 조리에서 보충된다. 그렇게 하고 4번, 그러면 성년 여성들의 보상금, 그렇다면 성년 여성들도, 그죠? 성년 여성들도 종중원이 됐는데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냐. 이때 보상금 지급 청구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276조에 의해서 총의 결의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의 없이 종원이 종중에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 그죠? 그것까지 해서 올해 사법시험에 기출이 됐었으니까 그 네 가지 쟁점 정확히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배 결의가 사안에서 나왔으면은 저기 분배 청구 가능하고 분배 결의 없으면 다시 분배 결의를 받은 다음에 분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 판례 딱 체크를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중 구성원 관습법 하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근데 신의칙으로 들어가죠. 신의칙. 신의칙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민사법 할 때 원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민총은 항변으로 들어갔잖아요. 항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민총이니까 그래서 민총에서 지금 2조가 그죠? 맨 처음에 신의칙 나오고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조건기한 소시, 대리와 소시.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그 논점들이 되죠. 그래서 당사자에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죠? 그리고 다 외울 수 있도록 여기 확가적사, 그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107, 108, 109, 110. 그 다음에 대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2조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의칙. 그래서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판례가 이 판례를 해서 처음으로 사정변경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요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돼야 돼. 그래서 성립의 기초,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 그래가지고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주관적 목적의 변경 이런 거 가지고는 사정변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그 판례, 그죠? 그거 잘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좀 외우고요. 그래서 당사 법률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의 구속률 인정 신의칙에 반한 결과 네 가지를 만일 사례로 나왔다 그러면 현출이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객관적 사정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관적 사정을 의 변경을 가지고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 사례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 저기 그 두 번째 파생원칙 권리남용이죠. 권리남용 요건이요. 여러분들이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인데 객관적 요건은 권리 행사가 있고 행사가 두 가지죠.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결의할 것. 그죠? 그렇게 하고 주관적 목적 요건은 뭐예요? 가해 의사. 그죠?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상대방한테 고통만 주려고 하는 의사가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서 추인한다.
판례 그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중요해요. 객관적 요건이. 사례 풀 때는. 그래서 그럼 2번 건물 철거 청구가 시험에 잘 나오죠. 권리남용에서는. 그래서 철거 청구가 과연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 세 가지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클 거. 이것만 사례에서 이거 하나만 잘 포섭하면 될 거예요. 그거만 잘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2번, 3번은 부가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토지 이용 권한이 없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귀책 사유 또 건물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선이 무중과실일 것, 이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1번을 특히 주의를 할 것.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그럼 철거 청구를 못한다. 그럼 3번 그 토지 사용액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갑이 을한테 213조 본문에 의해서 뭐 대지인도 건물 철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건데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점유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용이익은 몇 조가 적용돼요? 그럼 201조 이하가 그죠? 왜냐면 저 반환을 해야 되니까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성립될 때 20741이 아니라 그죠? 741조의 특칙으로서 201조, 203조가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213조 본문에 대해서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 있으면은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741로 간다 그랬죠. 사용이익에서는 741로 이게 적용된다. 그죠? 20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단서한 권리 중에 여기서 이제 물권적 권리, 물체동신 해가지고 신의칙이죠. 지금 신의칙. 그죠? 이것만 있어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신의칙에서 상대방 주장의 권리남용에서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행수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이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마다 하겠어요.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신의칙 기준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거기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 토지를 반환 거부할 수 있는 사행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도 된다. 그죠? 불법행위는 안 돼요. 그죠? 이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이게 적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적법점유니까 불법행위는 안 돼. 불법 손배는 안 되고, 그죠? 이건 안 되고, 7살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이거 아주 기본 이론이죠. 많이 여러분들 연습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최근 판례만 확인하겠어요. 최근 판례만. 그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강제집행의 남용, 그래서 2014년 판례인데 책에는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 첫째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건 민사소송법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판결의 편치랑 연결시키면 돼요. 판결의 편치. 민사소송법의 판결의 편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확정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의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해 명백히 하여 사회 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행을 수인할 수 있는 정의의 반함이 명백하다. 이 정도로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2번 이 경우 판결금 채권을 피부전 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 판결금 채권을 기초한 다른 권리 행사 허용되는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즉 청구 이해수에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편치 판결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을 기망하죠. 기망에 의해서 변론이 종결을 하고 판결이 선고되고 그죠? 이걸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거죠.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데 이때 강제집행을 막는 소 그게 뭐예요? 민사소송법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청구 이해소잖아요. 청구 이해소 강제집행을 막는 소. 근데 청구의 이해소는 변론 종결 전의 사유는 안 되고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만 되는데 어떤 걸로 해요? 이걸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편치 판결, 이게 판결의 편치죠. 이 편치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이 이게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는 게 판례잖아요. 그죠? 지금 본 대로.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편치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다. 그건 청구의 서로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막을 수 있는데 그 편치 판결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해두세요. 확정 판결에서 집행이 권리남용, 집행 신청한 것 자체가요. 그 권리남용에 대해서 청구해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래서 민사소송법 판결을 편취해서 오늘 가서 확인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만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 편취 판결, 이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편취 판결에 기해서 채권자 취소권 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나 편취 판결로 피보전 채권에서 채권자 취소권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사례는 이제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을로부터 의뢰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양도 받아서 을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편취 판결이 됐다. 그 다음에 그런데 병이 건물 소유를 취득하여 정등의 저당권 설정해 주자 갑이 판결금 채권을 피부전 측은 사행이 취소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서 그래서 을로부터 을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채권 양도를 받은 거죠. 채권 양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수금 채권이 있겠죠. 그죠? 양수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정한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이게 사행이, 이게 사행이다. 그래서 사행이가 돼가지고, 요거를 피보존 채권으로, 그죠?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사행이 취소가 들어간 거죠. 이거를 취소, 그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허용되느냐. 근데 이 채권양도 그래서 이제 판례가 거기서 이제 맨 밑에서 그 채권자 취소를 소송을 사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사안에서 갑과 을의 채권양도가 소송 신택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인다는 사정 그것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 행사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송 신탁에 해당해서 무효로 보인다는 사정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이야. 그죠? 강제 집행을 수인하도록 정의에 반하여 명백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니까 가볍게 볼 수 있어.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혹시 몰라서요. 민사소송법이랑 그러니까 변호사 좀 민소법이랑 민법이랑 연결된 건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용도니까 그래서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들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거는 OX용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확인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실효원칙. 실효원칙도 요건을 외워보세요. 그러니까는 먼저 뭐에 장기형 권리불 행사가 있을 것,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했을 것. 그 권리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요건은 두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을 이거보다도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신뢰할 정당한 기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그 기대를 저버리는 그 신뢰를 깨는 권리 행사 그게 실효가 된다는 거니까는 항상 그 두 번째 요건을 포섭할 수 있도록 다른 법에서도요 항상 신뢰가 생겼어야 돼. 그게 안 생기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고 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뭐 여러 군데서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강행법규행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한서 이렇게 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서 매매를 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랑 무효를 주장하는 거 그거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죠? 신의 측이랑 강행법규가 충돌하면 강행법규가 우선된다. 그래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거기 저기 세 번째 줄이요. 이렇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 성질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 이를 배척한다면 투지거래가 효력발생금리 국토이용관리법 입법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 그걸 외울 것 국토이용관리법 입법 완전히 몰각 이거는 거의 이런 판례 많잖아요. 이것도 뭐 미성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 5조 규정을 신의 측에 반해 취소 못하게 한다면은 그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민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 이런 식으로 그것만 외우면 다른 거 다 응용해서 거기서 대입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 줄침 부분 정도는 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이것도 최근 판례 중에 2013년도 판례죠. 이것도 책에는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 위반한 단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이요. 세 번째 줄에 무효 주장 가능하다. 즉 단체 협약 노사합의 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에 위반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럼 마찬가지죠. 이를 강행규정을 정한 입법조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신의 측이 위반될 수 없다. 이건 항상 외우고 그대로. 근데 이제 항상 거기 위에 국토이용관리법도 그렇고 거기 여기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세 번째 줄 내려가서
실의 측을 우선하에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 입에 대해 허용될 수 없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고요. 그래서 거기 4번에서 그럼 언제 신의 측이 위배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냐면 한 번만 읽어보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정기상여금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